2012년 8월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MBN 야생 체험 프로그램인 나는 자연인이다에 10년 넘게 출연하며 이제는 경로당의 아이돌로 어르신들께 큰 사랑을 받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개그맨 윤택이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님 속을 말도 못하게 썩이던 철부지였고 수억 원대 빚더미에 신용불량자 신세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야 했던 아픈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윤택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의 인생 스토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생으로) 올해 나이 52세가 된 개그맨 윤택은 특유의 푸근하고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평소에도 사람 좋아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그런 순둥이 얼굴 윤택이 사춘기 시절에는 가출을 수년 동안 반복하며 비행을 일삼던 소위 날라리였다고 합니다. 윤택은 초등학교 시절 농구를 시작했는데 그가 속해 있던 팀이 전국 최전 금메달을 쉽게 따냈을 정도로 윤택은 농구에 꽤나 소질이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학창시절 운동선수를 꿈꾸던 윤택은 농구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본격적으로 방황을 시작하게 됩니다. 농구를 엄청나게 잘한다는 아이들만 한데 모아놓은 학교에 다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윤택은 좌절하게 되었고,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농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려 했지만 그동안 운동만 하며 책상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아왔던 윤택이었기 때문에 교실 수업을 따라갈 수도 없었고, 그렇게 윤택은 학창시절 가출을 반복하며 날라리 생활을 이어갔다고 하죠. 자신의 학창시절에 대해 윤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실에 앉아있는데 이건 그냥 외계어였어요. 심지어 국어조차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무시도 많이 받았고 여러가지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방황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가출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해봤는데 그래도 제가 모태신앙이라 집을 나와 방황을 하면서도 갈 곳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나마 저의 탈선이 미뤄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확 탈선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학창시절 제가 2년 정도 가출을 반복하면서 친구들과 밖에서 어울리는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죠. 제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윤택아 집으로 돌아와라.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적은 전단지를 동네마다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제가 철이 없어서인지 곧바로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친구들과 더 있다가 집에 들어가곤 했죠. 그때 어울리던 친구 중에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하던 친구가 있어서 저도 염색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빨래하고 건조시키고 그런 과정을 반복했더니 손도 부러뜨고 전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라는 생각에 회의감도 들었었죠. 그렇게 헤매던 어느 날 불쑥 마음속에 이건 아니지 않니라는 신의 음성 같은 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고 이제부터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마음 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저를 돌아온 탕자라며 무척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업도 제대로 못하고 운동도 특별하게 잘했던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스스로 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 자퇴를 결심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은 저를 보면서 아마 속이 타들어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를 억지로 계속 학교를 다니라고 붙잡아 놓으면 제가 집을 나가서 영영 안 돌아올까봐 겁이 나셨는지 아버지가 저의 자퇴를 허락하시더라고요. 라며 윤택은 사춘기 시절 유독 방황하며 부모님 속을 썩였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스스로 자퇴한 윤택은 방황을 끝내고 3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 3형제 중 막내인 윤택은 친형들과 함께 1997년 한참 벤처붐이 일던 시기 IT 솔루션 개발 업체를 차리며 20대 사업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사업은 성공적이어서 회사는 35명의 직원을 둘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대기업에서도 투자를 받으며 강남 테헤란로까지 진출하는 등 윤택과 형제들의 미래는 찬란해 보였습니다. 당시 윤택도 이런 게 바로 인생이지라는 생각에 성취욕이 엄청났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행복했던 순간은 5년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IMF가 터지고 벤처 거품이 빠지면서 윤택 형제의 IT 사업도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삼형제는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살리려고 발버둥을 쳤고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결국 사업은 망하고 부모님의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평생을 일해서 마련해 놓은 부모님의 보금자리가 자식들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 삼형제는 한순간에 잘나가던 사업가에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윤택의 부모님의 억장도 무너지고 윤택 삼형제의 억장도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윤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시 저희 형제들이 개인 신용으로 돈을 빌려 써가며 회사를 키웠고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회사가 무너지면서 당시 7억 원, 현재 추정 가치로는 약 70억 원 정도가 되는 큰 빚을 지면서 파산하게 되었어요.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 부모님이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셨죠. 부모님께는 최고의 불효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그렇게 윤택은 사업 실패로 나이 30살에 또다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춘기 시절과 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능력도 안 되고 당장 쓸 돈도 없어서 굶기도 많이 굶고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며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던 윤택은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 실패 후 6개월 만에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윤택은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를 그때 처음으로 깊이 고민해 보다가 어렸을 때 잠시 가지고 있었던 개그맨의 꿈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윤택은 아이들 앞에 나서서 개다리 춤을 추며 웃기는 걸 좋아하고 지하철을 타면 옆에 앉은 모르는 아줌마들과도 서슴없이 얘기를 잘할 정도로 부침성이 좋은 활달한 성격이었는데 당시 TV를 틀면 나오는 코미디언들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다고 하죠. 그렇게 윤택은 사업 실패 후 신용불량자로 나락을 경험한 후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죽을 바엔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해보고 죽자 라는 각오로 31살의 대학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윤택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것이 오히려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뒷걸음 칠 곳도 없으니 앞으로 성공을 하는 길밖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으로 개그만 생각하며 매진해 나갔습니다. 윤택은 가족과의 연락도 다 끊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으면서 2년 동안을 대학로의 개그 무대에 서며 꿈을 키워나갔죠. 물론 대학로 생활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방송사 개그맨 공채 시험엔 나이 제한도 걸려 있어서 보통 개그맨을 처음 지망하는 나이대가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 사이였기 때문에 이미 그들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윤택은 알게 모르게 동료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윤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단 한 명도 저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저에게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3자 제4자를 통해서 저에 대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저 형은 나이도 많은 형이 개그맨이 될 수나 있겠어? 라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내가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죠.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죽어라고 했던 적도 없고 운동을 죽어라고 했던 적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나이도 한참 어린 동료들과 은근 서럽게 대학로 생활을 하며 이를 악물었던 윤택은 결국 2003년 32살의 나이에 SBS 공채 개그맨으로 선발되게 됩니다. 나이 제한에 딱 걸리는 아슬아슬한 순간에 극적으로 공채 개그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공채 개그맨이 된 윤택은 이제부터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줄 알며 꿈에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알아서 척척 일을 주고 자기를 띄워줄 것이라고 윤택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공채 개그맨이 되었는데도 방송사에서는 딱히 해주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그맨이 되었어도 자기가 알아서 실력으로 떠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윤택은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죠. 그때부터 윤택은 개그 코너도 적극적으로 짜며 스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는데 그때 마침 영혼의 파트너 김영인을 만나 서로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윤택과 김영인은 우차사에서 태가로 개그맨이 된 후 1년 만에 큰 인기를 얻으며 우차사의 전성기를 이끈 간판 개그맨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죠. 윤택은 신용불량자 신세로 개그맨으로 데뷔했기 때문에 본명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서 본명인 임윤택이 아닌 윤택으로 그리고 나이도 1972년생이 아닌 1980년생으로 속여서 활동을 하는 등 남들에게는 말 못할 가슴앓이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윤택은 데뷔 후 7년 동안은 오로지 빚 청산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런 노력과 함께 신용이 회복됐다는 문자를 받게 되는데 윤택은 그 순간이 인생에서 제일 기뻤던 순간이라며
이제 드디어 나도 사회의 일원이 됐구나 라는 생각에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고 뿌듯해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윤택은 지금의 아내 김영조를 만나게 됩니다. 김영조는 1973년 생으로 윤택보다 한 살 연하입니다. 윤택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처음으로 김영조를 만나게 되었고, 당시 김영조는 윤택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둘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윤택은 이 여자가 내 운명의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둘이 서로 짝이 될 운명이었는지 김영조 역시 윤택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었다고 하죠. 김영조는 의류 브랜드 패션 홍보팀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며 소지섭, 원상우, 이민호 등 그야말로 톱스타 남성 연예인들과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을 봐도 별 느낌이 없던 김영조에게 윤택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첫눈에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애의 감정을 키워나갔지만, 만난 지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김영조가 불쑥 윤택에게 자신을 좋아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김영조는 이미 이혼의 아픔을 한번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조 입장에서는 윤택도 윤택이지만 윤택의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차마 윤택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택은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계속해서 김영조에게 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얘기를 부모님에게 하려니 윤택은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었다고 하죠. 그렇게 부모님 집을 찾아가 몇 번을 머뭇거린 끝에 윤택은 부모님께 큰절을 올린 후 용기를 내어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은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윤택의 아버지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윤택의 아버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감싸줘야 한다며 흔쾌히 결혼을 승낙하셨다고 하죠. 김영조는 윤택도 인품이 좋은 사람이지만 시부모님이 워낙에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라며 자신을 보듬어준 사랑에 감사해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1년 4개월의 열애 끝에 2012년 1월 결혼식을 올렸고, 당시 김영조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40이 넘어 결혼하는 늦깎이 커플인 만큼 윤택은 결혼식장에서 속도 위반 사실을 당당히 밝혔죠. 윤택은 개그맨 데뷔 후 줄곧 20년 넘게 지금의 폭탄머리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 것도 보통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머리를 하려면 일반 파마에 사용되는 굵은 롤이 아닌 이쑤시개 정도 굵기의 롤로 일일이 머리를 한 올 한 올 다 말아서 완성시켜야 하는데 파마 시간만 무려 7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렇게 윤택은 2달 반마다 한 번씩 미용실을 찾아 파마를 하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택이 유명 개그맨이 되어서 이제는 모두에게 이 폭탄머리가 익숙하지만 처음에는 이 헤어스타일 때문에 윤택의 부모님이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윤택의 부모님은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으로 주변에도 다들 점잖은 분들만 있는데, 윤택이 갑자기 나이 30이 넘어서 요상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타나 개그를 한다고 돌아다니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또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니는 건 아닌지, 혹시나 또 방황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만 해도 윤택이 개그맨은 됐지만 무명 시절이었고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부모님께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윤택이 우차사에서 빵 뜨고 유명해지면서 부모님의 걱정은 이내 응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윤택의 어머니는 윤택에게 머리를 좀 더 뽀글뽀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지적도 하시고, 삐진 머리는 직접 다듬어 주기도 하면서 아들이 하는 일을 적극 응원하고 흐뭇해 하셨다고 하죠. 항상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만 하고 사업 실패로 큰 상실감에 빠져 살던 막내 아들이 드디어 자기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어머니는 이제서야 안심을 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윤택의 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개그맨으로서 성공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모습도 지켜보고 아들이 장가를 가서 손주를 낳는 것까지 보신 후 2015년부터 중증 치매 증상으로 점점 기억을 잃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증상은 심해져서 어머니는 남편만 알아보고 아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2017년 윤택은 한 방송을 통해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방문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방송에서 윤택은 좀 더 빨리 어머니에게 효도를 많이 했었다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을 텐데
라며 오열했습니다. 윤택은 자신이 사춘기 시절 방황을 할 때도 어머니가 자신을 혼내고 채찍질을 하실 만도 했지만 어머니는 윤택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 주셨다고 합니다. 윤택은 그런 부분이 어머니에게 가장 감사하고 그래서 또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죠. 그렇게 윤택의 어머니는 2018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처럼 윤택은 본인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큰 상실감과 실패도 맛보고 살아생전 어머니께 좀 더 일찍 효도를 시작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있어서인지 윤택은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수많은 오지를 돌며 각자 별의별 사연을 가지고 세상을 등진 채 귀농을 택하고 산속으로 들어간 수많은 자연인들을 만나 낯설고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어색함 없이 그들과 통화되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분에 윤택은 자연인들이 먹어보라고 주는 곱등이 애벌레, 귀뚜라미 장수풍뎅이 같은 음식들도 맛보게 되었고 정작 자연인 본인들은 아까워서 먹지도 않고 묵히고 묵혀둔 귀한 약재들도 선뜻 윤택의 밥상에는 올려지는 귀한 손님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마음을 닫고 혼자 오랫동안 자연에서 생활을 하며 외롭게 지내온 자연인들에게 윤택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윤택은 자연인들의 전직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며 자연인 대다수는 아파서 또는 사업이 망해서 또는 인간관계의 상처를 받아서 산속에 들어와 사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이 하나같이 인생의 고비를 맞게 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윤택은 나는 자연인이다를 통해 자신도 힐링을 받고 내려놓기와 나눔을 배우고 있다며 촬영 중 느낀 행복을 가족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방송 촬영 후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떠나기도 하는 등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감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기도 했죠. 늘 푸근하고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개그맨으로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합니다.